패션, 소품, 인테리어, 가구. 근데 이런 걸 해서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어렵다.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본인이 잘 팔리는 물건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다들 매출 잘 나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상진TV 상진, 상도 수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1억 매출을 내게 된 비밀 중에 두 번째인 어떤 물건을 팔아야지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끝까지 보시고 꼭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먼저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다 초보자분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을 소싱하는 거예요. 본인이 로망을 못 버리는 거죠. 쇼핑몰 한다고 하면은 어떤 거 팔고 싶으실까요? 아기자기한 거. 패션, 소품, 인테리어, 가구 이런 물건들을 다 생각을 하고 판매를 하세요. 그게 구매 대행도 그렇고 일반 위탁이나 아니면 사입도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해서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어렵다. 왜냐면 잘 파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리스크가 큰 물건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비싼 제품이라던가 본인이 잘 모르는 제품. 또 어떤 게 리스크가 클까요? 크고 무거운 비싼 거. 큰 거, 무거운 거 이런 게 리스크가 크겠죠. 그러면 혹시 수진님은 굴삭기가 들어오면은 주문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해. 비싸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굴삭기라던가 아니면은 생산 설비 같은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판매하는지만 알면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통관하는 것도 쉽고 배송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초보자분들은 판매를 두려워해요. 다음은 이제 황금 키워드에 집착을 해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인데 수기 등록이나 반자동 등록일 경우에는 시즌성 제품이라던가 아니면은 황금 키워드를 찾아서 물건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량 등록은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황금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품을 소싱해서 물건을 올린다? 이거는 대량 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수기 등록 하시는 분, 반자동 등록 하시는 분을 대량 등록이 이길 수가 없어요. 다음은 탑셀러의 마켓을 벤칭하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방식인데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본인이 잘 팔리는 물건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물건을 찾아내야 되는데 벤치마킹만 하시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이제 잘못된 강의 방식인데 타 강의들에서 잘 팔리는 사람들 마켓 리스트를 주면서 이것만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잘못된 강의 방식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나쁜 방식은 아닌데 물론 좋은 방식이지만 대량 등록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재권을 두려워하면서 막상 지재권 위험성 있는 물건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1번이랑 동일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본인의 로망을 팔고 싶어 해요. 근데 예쁜 것, 귀여운 것 이런 거는 결국에는 지재권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재권 위험성 있는 물건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경찰서 가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다음은 수기, 반자동, 자동화 등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수기 등록은 시즌성, 여름이니까 여름에 맞는 물건들을 올리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물건들을 올리고 그리고 황금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리고 잘 파는 마켓을 벤치마킹해서 소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기도 하고 반자동도 똑같이 시즌성이나 키워드, 벤치마킹 위주의 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구매 대행 자동화 등록은 카테고리 위주로 소싱을 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의미가 없는 거죠. 카테고리 위주로 상품을 옮들해서 잘 팔리는 더 아래 단계 카테고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카테고리 내에 잘 팔리는 키워드를 직접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대량 등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등록 소싱 팁인데 다이소나 쿠팡 로켓 배송 제품을 피하자. 내가 나가서 살 수 있는 물건.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살 수 있는 물건을 굳이 일주일, 2주일 기다려가면서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살까요? 안 사죠. 그래서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팔만한 물건들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 차키에 건전지가 없어. 그러면은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할까요? 안 하죠.
왜냐면 다이소에 가면 있으니까 쿠팡 로켓으로도 배송되잖아요. 근데 내가 차에 스포일러를 달고 싶어. 이런 거는 당연히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가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런 거는 일주일, 2주일 기다렸어라도 구매 대행을 통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 판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 구매 대행의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KC 인증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유리하다. 그럼 이걸 또 이용해서 신제품 같은 거를 쿠팡에다가 업로드해서 사입할 수요를 조사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의류 패션 잡화, 캐릭터 상품 이런 거는 지재권 시비가 많은 제품은 피하셔야 돼요. 케이스류가 가장 위험해요. 그 다음에 소품 이런 거는 그냥 대량 등록에서는 안 파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의류, 패션 잡화, 캐릭터 상품, 케이스류, 소품, 그리고 골프, 낚시 이런 것만 피하셔도 지재권에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팔기 두려워한 제품은 남들이 팔지 못하는 제품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굴삭기, 생산 설비, 정보가 없는 제품, 남들이 팔기 두려워하는 제품이니까 확실히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각 마켓별 소비자의 특징을 분석해야 돼요. 뭐 저희가 판매할 마켓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온, 티몬, 인터파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각 마켓마다 어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소비자라면 스스에서는 어떤 물건을 샀고, 쿠팡에서는 어떤 물건을 샀고,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뭐 롯데 이런 마켓들에서는 어떤 물건을 샀는지 잘 비교해보면 좋겠죠.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짜리 굴삭기를 사. 근데 지마켓에 2천만 원에 올라와 있고 스스에 2천만 원에 똑같이 올라와 있어. 그러면 스스랑 지마켓 둘 중에 어느 마켓에서 구입하실 거예요? 상두님은? 가격이 똑같아. 스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물건이 스스랑 지마켓에 올라와 있으면 스스에서 구매를 해요. 이 말은 즉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스마트 스토어는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맞아. 이렇게 각 마켓별로 특징을 분석하면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될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뭘까요? 창고죠. 왜 이런 이미지를 넣어놨을까요? 재고를 두고 팔 수 없는 큰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를 두고 팔 수 없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고를 두고 팔 수 없는 제품이니까 유통업자들이 국내에서 유통시키는 물건들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희도 이런 물건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사입을 해서 팔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대량 등록에서는 핵심 매출을 당당해진다. 물건을 올리게 되시면은 내가 어떤 물건을 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인 제품이 많아요. 판매가 한 번만 일어나요. 일회성 판매인 제품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재고를 두고 팔 수 없는 제품들이 저희가 할 자동화 등록에서 매출의 핵심을 담당한다. 감이 잘 안 잡히죠. 네. 해봐야지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사를 판다고 해요. 근데 그 모든 종류의 나사를 다 재고를 두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나사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사들을 이제 구매 대행으로 올려서 판매를 하는 것도 핵심일 수 있고, 아니면은 차종 되게 다양하죠. 그 모든 차종, 뭐 연식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 아반떼라 하더라도 연식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럼 단종된 제품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차량의 부속품들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각종 부품류, 그리고 정말 크고 비싼 제품, 그리고 사양이 다양한 제품, 이런 제품들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 대행 규제를 한다 했잖아요. 거기서 타격이 엄청나게 크게 입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객? 기업. 중소기업이랑 학교, 연구기관 이런 곳에서 되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 일일이 KC 인증을 못 받는다. 중소기업에서도 필요한 부품이 뭐 몇백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그 하나를 인증받고 쓰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거죠. 대학교 연구기관도 똑같이 여러 개의 상품이 아닌 하나의 상품만 들여와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인증받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저희는 타겟층을 노리고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각종 부품류를 다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 중에서도 이제 단종된 부품들이 중국의 리퍼품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크고 비싼 제품 이런 것도 가구가 아니라 생산 설비나 중장비 이런 것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저도 굴삭기를 판매를 하고 있고 굴삭기를 판매를 할 때마다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남아요. 한 달에 하나만 팔아도 직장인 월급인 거죠. 사양이 다양한 제품 이런 건 아까 말했듯이 차량용 제품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죠. 컴퓨터도 그렇죠.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관련 제품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매출을 담당해주는 부분이다. 되게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다들 매출 잘 나오실 거예요. 이런 게 뭔지 찾는 게 핵심인 거죠. 그거를 시작하자마자 100만 원 냈다.
200만 원 냈다. 그거는 운이 좋은 거고 6개월 정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팔아라 저거 팔아라 해서 매출이 잘 나오면 좋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직접 찾아야 되는 거죠. 팔리는 물건은 본인이 직접 찾아서 그걸로 나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매대행 자동화 등록에서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어떻게 갖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데, 내가 휴대폰 관련 제품을 팔고 싶어. 그럼 휴대폰 관련 제품에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겠죠. 케이스도 있을 거고 정, 그립톡 등등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다 올리고 나서 케이스라는 게 잘 팔렸어. 그러면 다음번에 올릴 때는 케이스만 집중적으로 올려보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 더 밑에 하위 카테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팔린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통된 키워드를 뽑아야 돼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어떤 나라 사이트죠? 중국 사이트잖아요. 그러면은 뭐 휴대폰 케이스를 올린다고 했을 때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겠죠. 우리가 아는 애플, 그리고 삼성, 뭐 샤오미, 화웨이, 인피닉스, 뭐 이런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을 건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위에 2개. 그렇죠. 휴대폰 케이스라서 쉽게 이해하시는 건데, 이런 키워드들을 마지막에는 뽑아내서 나만의 키워드들을 검색해서 소싱하는 게 마지막에는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키워드들, 작은 키워드들 하나하나가 남들과는 다른 차별점,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내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금방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결국엔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은 잘 파는 사람들만 쫓아다니게 되고, 그 잘 파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매 대행을 그만하게 되면 또 다른 쫓아다니기만 하는 거죠. 본인이 주체가 돼야 한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주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오늘은 간략하게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알려드렸고, 너무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복습하겠습니다. 웬만한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강의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정보니까 꼭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어떤 거를 팔아야 되고 팔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노트북 필수.